자, 민트 치즈토마토님, 단테모니아님, 바질님, 서스페스님, 민토토마토님, 황금초시님, 그리고 말린 토마토칩님, 원빈님, 마마리링님, 누나달사가님, 반짝이는 멍멍이님, 북극콜라곰님, 클라문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 어서오세요. 도서춘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화요일이었네요. 어서 오십시오. 낚시왕 마녀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 어서오세요. 사서님이당. 네, 왔습니다. 님들의 사서가 왔습니다. 책리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자, 반갑습니다. 화요일 되게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블루맨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하 어서오세요. 다들 이제 평일이라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 다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요. 못 보냈어? 저런. 그래도 잘 보내신 분들도 잘 못 보내신 분들도 오늘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화의 날인데 문화의 날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책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저는 바쁘게 보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다들 바빴을 것 같아. 화요일이라서. 감기가 윙가디움 잠이 없어 주문 날리고 도망쳤어. 그래. 저기 감기 얼른 이제 좀 어느 정도 괜찮으시셨나요? 빨리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들. 요즘 진짜 아침, 저녁으로 다들 좀 감기 걸리기 쉬워서. 토마토맛 솜사탕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마마하 어서오세요. 이제 예열하는 시간이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 책 이야기 하실 거 있으면 편하게 하셔도 되고요. 저도 지금 어제 산 책이랑 오늘 완독한 책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아니 왜냐면 요즘에 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도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편하게 하셔도 돼요. 질문 기다리는 중. 아니 사실 어제 산 책이 오늘 와야 되는데 어제 산 책이 이제 여기에다가 써놓은 것도 있는데 오늘 안 왔어. 제가 요즘 독서량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짧은 광고 문구 대사 같은 단문이 안 읽힙니다. 단어가 계속 탈락되어가지고 읽어져요. 탈락돼서 읽힌다. 아, 읽다 보면 약간 좀 단어가 이제 다 읽어야 되는데 빼먹고 그냥 읽힐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신가? 조금 빨리 읽으시나요, 혹시? 속독을 하시는 편인가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건너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런 편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속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러실 수도 있어. 좀 이제 뭐랄까 조금 천천히 이제 좀 곱씹으면서 읽으시는 분들은 조금 그러기는 할 텐데 저도 속독하면 그래요. 소설 문장이 익숙해져서 그럴까요? 긴 문장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는데 이제 단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면 아니면 하긴 근데 너무 긴 거를 읽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다음 내용 하느라고. 아니면은 조금 파편집 같은 거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파편집 아니면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게 그 그림책이나 청소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단문으로 조금 짜여져 있거든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편 소설이면은 이제 문단 자체가 길어가지고 그 긴 호흡을 따라가느라고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금 문장이 좀 짧은 것들, 보통 많이 짧은 것들은 그림책이 있을 것이고,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짧은 편에 속하는 건 청소년 문학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중에서도 그림책이든 청소년 문학이든 성향이 안 맞으신다고 하는 경우엔 파편집이 있거든요. 약간 좀 잠언집처럼 조금씩 이제 문장 하나하나 단문으로 모아둔 그런 게 있어요. 파편 병력탄이요? 아니, 파편 병력탄이 아니라 파편집이라고 좀 문장이 짧게 짤막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파편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근데 읽는 거를 아예 그냥 그만둔다기보다는 이 문장을 좀 익숙해지는 방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긴 문장은 괜찮은데 짧은 문장은 힘들다라, 그러니까 긴 문장은 괜찮은데 짧은 문장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반대도 있거든요. 긴 문장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정확히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도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고르는 책마다 스토리가 우울해가지고 기분이 뭔가예요. 아, 진짜 좀 밝은 거 읽어야 되는데. 나 근데 여기에도 어제 산 책이랑 오늘 산 책들도 약간 좀 되게 우울한데 지금. 네, 그게 문장이 예상되어서 대충 읽어서 그런가 보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좀 물론 건너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찔려? 근데 이게 뭐랄까 대충 뭐 이런 느낌이겠지 하고서 지나가는데 은근히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또 그게 아닐 때가 있어. 그래서 잘 읽어보는 습관을 한번 좀 들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속독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물론 모든 문장들을 다 읽으시기는 하겠지만 또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에 쫓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뭐지? 요즘 고르는 책마다 스토리가 우울해가지고 기분이 뭔가 한다고 하신 거 나도 좀 약간 동의하는 바야. 지금 잠깐만, 어제 산 책이 제가 절망이 벤치에 앉아있다 자크 프레베르 시집이랑 시인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샤를로트 엘보 가망소설. 이게 두 번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지내셨던 여성분이 쓰셨던 자서전이시거든요. 이게 그런데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도 일단 처음 보는 출판사고 해가지고 저도 사서 보기는 했는데 일단 두 가지 책도 지금 어제 산 책도 굉장히 무겁지. 그리고 오늘 완독한 책도 올페의 죽음이라는 시집이었지. 게다가 또 말도로르의 노래라는 정말 머리가 아픈 책을 다 읽었구나. 좀 행복한 거 읽어야 되는데. 혹시 사서분이 뭔가를 권유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권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그러게. 나도 요즘에 계속 우울한 걸 봐가지고, 좀 밝은 책 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러분? 제가
저도 꽤나 피피한 책을 많이 읽는 편이어서 이 자랑할 만한 취향은 아니기는 한데 대신에 오늘 그 책을 한번 읽었어. 더 트리컬 보세요. 볼따구가 귀엽습니다. 더 트리컬이 뭐야? 아무튼 명상이라는 책도 괜찮아. 아무튼 명상? 아니구나. 이거 말고 나의 사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청소년의 약간 청소년인데 청소년 문학인데 약간 청소년들의 퀴어 사랑 그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야. 청소년 퀴어. 소재가 딱 그거예요. 되게 뭔가 좀 풋풋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작가님이 또 10대세요. 고등학생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작가님의 책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 아, 더 트리컬이 저게 게임 스토리예요? 그렇구나. 스알타님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야, 근데 내가 막상 밝은 거를 추천을 해주려고 하니까 밝은 게 없대요. 야, 어떡하냐? 미안합니다, 님들아. 나도 오늘 별 밝은 거를 본 적이 없네. 아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자막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밝은 책이 없네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참, 나 진짜, 아이, 뭐. 밝은 책을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밝은 책이 없다, 이거. 어제는 5.18이어가지고 소년이 온다도 읽었지. 딱히 이렇게, 잠깐만. 뭐, 밝은 게 없네? 어땠을까? 아니, 방금까지 이렇게 좀 뭔가 밝은 내용의 책이 없나 했는데, 없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 밝은 책을 좀 소개를 해 볼게요. 전멸. 머스. 아무튼. 일단, 아까 문장을 띄엄띄엄 이제 보게 되신다고 고민이신 분도 좀,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책 안 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제 나는 이제 일단 책을 읽고 싶어. 완독할 그거는 의욕은 넘쳐. 근데 글이 눈에 안 들어와. 그럴 땐 어떻게 해? 아, 짤없이 덮어요. 그래. 그런 것도 방법이죠. 만화책으로 피시네요. 그렇게 삼기니를 중도하차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삼기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어떻길래 그래? 낮잠 한숨 때리고 읽으면 잘 읽혀요. 그것도 괜찮죠. 저는 2년 정도부터 포기하고 오디오북 꽂았어요. 그래. 독서라고 뭐 이제 책을 넘기고 글자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독서는 아니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거에 맞게 하나씩 맞춰보세요. 하지만 전공책은 어떠한 방법도 안 통해요. 전공책은 그렇죠. 전공책은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냥냥냥냥이 어서오세요. 마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삼기니는 약간 네네 알겠어요. 그만 말해. 삼기니 감상평. 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만 말이라는 거지? 뭔가 토론을 하나요? 아니면 타령을 하나요? 약간 라슬로처럼 24시간 타령만 하시나요? 뭘까? 되게 궁금하네. 24시간 주장만 하는 작가님. 저쪽은 타령을 하고 이쪽은 주장을 하시는군요.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버지니아 울프의 그게 좀 있어. 좀 약간 잘 보면은 그 인물들이 좀 자기 주장을 되게 피력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적당히 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삼기는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를 이제 주장하는 그런 단문들이 길었던 거지, 삼긴이는. 버지니아 울프는 책이 얇을수록 아름답습니다. 살짝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어. 왜냐면 저도 버지니아 울프 도장 깨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거여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파도도 그렇고 막간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약간 있어. 네,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하하. 아니 근데 그래도 버지니아 울프의 책 자체는 정말 좋아요. 도스토옙스키도 책이 얇을수록 아름답습니다. 일단 인물이 많아지면 이름 외우는 것부터가 힘듭니다. 그건 아무래도 그렇죠. 이름이 많아지면은 좀 등장인물이 많아지면은 일단은 옆에다가 공책을 두고서라도 봐야 돼. 인물 특히 많은 책 있잖아요, 님들아. 그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그거는 진짜 5대 가정이 나온다니까요. 그 5대가 쭉 내려간다니까요. 인물 진짜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이거 뭐 물론 피맛새라든지 눈맛새라든지 그 이용도 작가님의 책도 이제 등장인물들이 많고 관계성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읽은 책들 중에서 제일 긴데다가 인물도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고 관계성도 엄청나게 많이 얽혀 있는 책이 그냥 아직까지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 나중에 그래도 이제 문학인이라고 하면은 토지는 한 번씩 읽어볼 만해. 언젠가 언젠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그 가망소사라는 출판사 아세요? 나 어제 처음 알게 된 출판사인데 뭔가 아직까지는 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처음 들어요.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어제 샤를로트 엘보 책을 사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 가망소사가 뭔가 여기도 좀 느낌이 을류문화사에서 그 암실문고 같은 느낌이야. 거기서 약간 좀 더 딥해. 약간 좀 더 심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어제 열심히 서치해가지고 찾아본 출판사인데 생각보다 괜찮은 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무거운 소사 찾으시면 가망소사도 좀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서 나온 책 중에 보이저라는 책도 있어서 좀 눈독 들이고 있음. 아무튼 님들 요즘 오늘은 뭐 읽었어? 오늘은 뭐 재밌는 거 읽으셨나요, 다들? (12분) 아무튼 야구요 따라 읽기. 어떠셨어요? 그 야구 팬에 관련되어 있는 책이기는 한데 이게 제가 야구는 안 봐가지고 이제 직접 야구를 보시는 분들의 느낌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네. 열받기 딱 좋아. 많이 공감됐어요? 만약에 아무튼 레이싱이라는 책이 있었으면 저도 약간 그랬을 것 같기는 하다. 네, 그래.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 레이싱이라는 책도 있었으면 좋겠다.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자, 13분이니까 15분? 15분이나 20분쯤에 문화연을 할까요?
네, 다들 낡았어, 낡고 지쳤어. 나도 지금 약간 낡고 지쳤어. 아니, 사실, 어제 산 책이 이제 오늘 막 특급 배송으로 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오늘 약간의 에피소드.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올 것 같아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오늘 이제 그 배치되는 기사님이 다르시잖아요. 이제 배송해주는 지역마다 다르잖아. 근데 제 책이 그 배송을 해주셔야 될 기사님한테 간 게 아니고 다른 기사님한테 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배달해드릴 책이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내일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뭐 알겠습니다 하고서 끝났어요.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지 뭐. 아쉽게 된 거지. 양탄자를 태우셔야죠 기사님. 와 근데 약간 좀 마법 부려가지고 양탄자로 좀 가지고 오고 싶긴 했는데 뭐 내일이면 오겠죠. 자 그러면 슬슬 제목을 좀 바꿔놔야 되겠다. 님들 오늘 아까도 얘기하긴 했는데 토요일? 아니구나. 잠깐만. 나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잠깐만. 문화의 날. 방제 바꾸고 올게요. 문화의 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투 리뷰.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잠깐만 이제 슬슬 해보자. 그리고 포스터가 잠깐만 이건가? 이거 아니다. 이거다. 자 뭔가 약간 좀 화요일에 살짝 잔잔하게 여러분들이랑 잠깐 근황도 이야기해보고 책 이야기에 대해서 잠깐 고민 상담도 좀 해보고 했는데 오늘의 이제 본격적으로 할 컨텐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거의 중순쯤에 가까운 화요일인데 오늘은 문화의 날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문화의 날이어가지고 이번 달에 여러분들과 같이 리뷰할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에 지난달이죠. 그때 1편을 리뷰를 했을 때도 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 이 1편을요 진짜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막 수십 번을 봤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이 편에 대해서 되게 꽤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진짜 저의 약간 인생 영화? 최애 영화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여가지고 진짜 좋아했던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편이 1편보다는 좋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의 원고를 딱 준비를 해오면서 영화에서 보여준 장면이라던가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해석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뭔가 막 혹평을 엄청 남기겠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일단 제가 영화를 본 관람객으로서 느꼈던 의견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싶어요. 일단 후속편인 악프2는 전체적인 플롯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훑어보자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속편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 포스터를 보시는 것과 같이 결국 이 4명이서 다시 돌아온 얼굴들이라는 거죠. 뭔가 좀 추억 속의 미란다가 여전히 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던가 그리고 앤디와 에밀리, 나이젤까지
이 다시 한 화면 안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1편을 기억하는 관객들한테는 진짜 충분히 반가운 영화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속편이라는 거는 언제나 어려운 작업이기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1편이 워낙 강렬했던 작품이었던 만큼 이번 영화 역시 좀 뭔가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번 작품은 뭔가 좋았던 장면들과 아쉬운 지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악프 1편 속에서는 뭔가 좀 단순하게 패션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은 아니었잖아요. 이제 패션 자체가 권력이었고 사람들을 향한 언어였고 그리고 업계 종사자들의 자존심 그 자체였잖아요. 이 패션이라는 게. 근데 미란다가 회사에 등장하는 순간 사무실 전체의 긴장감이 막 퍼지잖아. 1편에서. 그래서 미란다의 표정 하나로 패션 업계의 막 흐름이 막 바뀌고 하고. 근데 이제 앤디와 에밀리 그리고 나이젤 같은 경우에는 그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버텼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움직이는 장면도 정말 감동적이었어. 근데 이번 2편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어엿한 저널리스트가 된 앤디가 골든 키보드 상을 받았던 날이에요. 근데 딱 받자마자 회사 전 직원이 문자 한 통으로 모두 전원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20년 전 앤디가 떠났던 패션 매거진인 런웨이까지 닿게 됩니다. 그래서 그 런웨이에도 약간 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 위기에 빠진 회사를 돕기 위해서 앤디는 다시 런웨이로 돌아와서 또 한 번 이 복잡한 패션 업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초반부 스토리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요. 되게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뭔가 좀 오랜만에 만나는 네 사람 자체가 그냥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그냥 얼굴을 보니까 그냥 웃음부터 나오더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란다는 원래 이제 오랜 시간 런웨이를 지켜온 사람답게 여전히 존재감이 있었고, 그리고 앤디 역시 사회생활 속에서 좀 20년이 지났으니까 단단해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 흔들리던 신입때 그 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막 그 모든 상황의 흐름을 읽고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앤디가. 내가 이거 보면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겼는지 알아? 와, 앤디가 드디어 이제 사회에서 이제 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좀 되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까지는 분위기가 참 괜찮았는데 뭔가 영화가 이 중반 이후부터 조금씩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1편이 뭔가 좀 1편에서는 사회 초년생의 불안과 욕망을 뭔가 섬세하게 따라갔다면은 이번 작품은 앤디와 이제 나이젤, 에밀리 이 셋이서 런웨이라는 회사를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자체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어. 이제 20년 뒤니까 좀 시대 역시 그 배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죠. AI라든지 데이터 중심 산업이 자리가 잡고 그리고 패션 업계 역시 SNS 분석표라든지 광고주 데이터라든지 브랜드 협찬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패션이 품고 있던 낭만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잡지는 더 이상 종이로 소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런웨이라는 패션 잡지가 되게 명망 높은 패션 잡지였잖아. 근데 이제는 전자책으로 바뀌어지고 조회수, 알고리즘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변화는 캐릭터들한테도 그대로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데 1편의 미란다가 패션이 어떻게 대중에게 내려오는지를 압도적으로 앤디한테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런 인물이었다면은 이번 작품의 미란다는 20년이 지난 바뀐 현실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나 여기서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짠했어. 그 천하의 미란다가 저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구나.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게 되게 현실처럼 다가왔더라고. 그래서 예전보다 미란다 자체가 훨씬 인간적인 면이 많이 두드러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 없다는 피로감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앤디는 훨씬 더 묵직해졌고, 에밀리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 인물이 됐어요. 뭔가 런웨이의 비서 자리를 위해서 1편에서는 막 몸부림치던 에밀리였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의 고위 임원이 되어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멋있게 쫙 하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미란다는 이제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거야. 분명히 런웨이에 있었을 때는 에밀리가 을이었는데 이제는 갑이 되고 미란다는 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좀 역할 자체도 바뀐 것도 있고 입장도 많이 바뀌었어요.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특히 앤디와 막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과거의 경쟁심과 아니면 열등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분위기도 꽤 인상적이었고, 뭔가 사회인 대 사회인으로서 티키타카하는 모습도 되게 인상적으로 좀 저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밀리의 캐릭터적인 연출 방식에는 살짝은 아쉬움은 있었어. 물론 이제 명품 브랜드의 좀 고위직이 되긴 했지만은 에밀리 자체가 영화에서는 조금 지나치게 좀 안전하게 해석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땠냐면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회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경제력이 있는 연인의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런웨이를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에밀리라는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편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 입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욕망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도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은 에밀리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 그래도 그 캐릭터가 가진 야망을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독립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움직였어도 훨씬 인상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뭔가 또 이제 에밀리, 미란다, 앤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나이젤이거든요. 가장 좀 의외로 씁쓸하게 다가왔던 인물이 나이젤이었던 것 같아요. 1편의 나이젤은 뭔가 뭐 그닥 그렇게 유쾌한 조력자는 아니었잖아. 이제 패션 업계 안에서 뭔가 좀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동시에 그 세계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고 치열한 업계 속에서도 유일하게 패션을 아름다움의 영역으로 바라보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앤디에게는 살아남는 법 이전에 이 세계를 이해하는 감각 자체를 알려준 사람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이 편의 나이젤은 20년이 아무래도 지났다 보니까 어딘가가 좀 지쳐 보여요. 여전히 센스는 있지만 여전히 말을 재치 있게 던져. 그렇지만 업계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예전만큼은 느껴지지는 않아. 뭔가 마치 오랫동안 패션 산업 한가운데에 있었으면서도 결국 자신도 시대의 변화 속도를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특히 이번 영화 속에 있는 나이젤은 패션을 만들고 이렇게 좀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서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산업을 유지하는 사람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강했어. 이제 아무래도 관리자 나이가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상인데, 이제는 뭔가 이 인물이 브랜드 이미지와 시장의 흐름과 생존 전략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지. 그 변화 자체가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오랜 시간 업계에 남는다는 건 자신의 감각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뜻인 걸 나이젤을 통해서 조금 저는 좀 느끼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좀 모든 사람들이, 이 캐릭터들이 화려하게 나이가 든 인물들이 아니라 뭔가 조용히 달아버린 사람처럼 좀 느껴졌어. 특히 나이젤이나 미란다한테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는데, 쌓아온 시간이 있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여전히 나이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미란다를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런웨이라는 공간에서 애증을 품고 있고 앤디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꽤나 오래된 정 같은 것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감정들 위에 좀 피로가 좀 얇게 덮여있는 느낌의 인상이었던 것 같아. 뭐 여전히 내 옆에 있는 미란다라는 상사는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이고 앤디는 성장한 주인공이며 에밀리는 권력을 손에 넣은 인물이 되었고 나이젤은 어디에도 완전히 닿지 못한 채 어깨 안에 남아있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뭔가 좀 많이 현실감이 컸던 것 같아. 조금 더 쓸쓸하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알고리즘, 데이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넷은 감각의 시대를 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뭔가 좀 이 넷이서 모여 있으면 웃고 있는 장면들조차 어딘가가 뭔가 오래된 시대의 잔상처럼 느껴졌다고 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속편이 흥미로운 이유가 네 사람이 모두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좀 컸던 것 같아. 영화 자체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균열에 대해서 좀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했어. 중반 이후부터는 뭔가 처음에는 막 AI 시대, 알고리즘 시대 이러면서 막 전자책화 이러면서 좀 약간 문제를 던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이 중반 이후부터는 그래도 미란다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방향으로 회귀를 해버려요, 갑자기.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갑자기, 미란다를 구해야 해, 런웨이를 구해야 해 하는 그 방향으로 회귀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영화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느낌도 살짝 들었어. 그러니까 약간 좀 아쉬웠던 게 물론 미란다라는 자체가 정말 커다란 패션업계의 아이콘이 맞기는 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 관객들이 뭔가 보고 싶었던 거는 무너지지 않는 미란다가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는 미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싶었을 텐데 영화의 이 경우에는 끝끝내 그 불안과 쇠퇴를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아쉬워.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영화가 추억에 있잖아요.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관객한테 1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오마주를 많이 보여줘. 야, 이거 기억나지? 이 장면 되게 반갑지? 하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느낌이 들어요. 앤디의 스타일 변화라든지 왜 1편에서 앤디가 스타일 변화가 돼가지고 막 걸어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약간 좀 오마주 시켜가지고 2편에도 보여줘. 아니면은 이제 그 미란다가 코트를 던지는 장면이라던가 미란다 특유의 말투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1편 팬들한테는 반가운 요소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좀 서비스 씬 같은 느낌이라고 들었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서사 자체가 탄탄하면은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1편이 특별하게 느꼈던 이유는 뭔가 단순히 스타일이라던가 명장면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당시 사회 초년생들이 느꼈던 불안 같은 것들 있잖아.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내 자리를 찾기 위한 것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깎아내야 했던 모든 감정을 정확하게 건드려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남아있는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속편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과거의 감정을 반복해서 호출하는 데 약간 좀 집중한 듯 보였어.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이야기보다 잘 만들어진 팬 서비스 모음집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 좀 이 영화가 뭐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100% 실망만 했던 작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몇몇 장면들은 1편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부분이기도 했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겪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좀 지내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한때 뭔가 세계를 막 좌지우지했던 그런 패션적인 감각들이 이제는 알고리즘이라던가 조회수 앞에서 흔들리는 풍경들, 그런 장면에서는 좀 묘한 좀 씁쓸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후반부에서는 미란다가 이 창밖을 바라보는 장면에서 화려한 패션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뭔가 좀 한 시대가 좀 저물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그 화려함이, 그 젊음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시간처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결국 시간이 좀 지나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해보자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소표는 배우들은 여전히 훌륭했고 캐릭터들은 반가웠고 몇몇 장면들은 저는 또 인상적으로 봤어요. 다만 약간 1편이 품고 있었던 서사적인 날카로움이라던가 시대를 꿰뚫고 있던 에너지는 많이 희미해져 있다는 건 사실이야. 아마도 이제 뭔가 시간이 지나면은 완벽한 속편으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시대를 사랑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로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면서 봤어요. 워낙에 진짜로 좋아하는 영화기도 했고, 뭐 소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긴 했는데,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추억으로 잘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영화관 가기 전까지 그 SNS 검색을 안 해봤어.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냥 어떤 정보 하나도 없이 갔거든요. 정보를 그냥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들어 넣지도 않고서 그냥 갔는데, 이제 끝나고서 이제 봤어. 아니, 엄청나게 혹평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였나? 내가 좀 가끔 좀 멍한 거야. 약간, 물론 제가 100%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니었는데, SNS에서 막 진짜 엄청나게 때리고 있더라. 악플을 막 이만큼 달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정도였나? 나만 이상해? 나 약간 좀 외로웠어. 다들 너무 재미없다고 막 악플을 막 진짜 많이 달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인가? 그랬었어요. 약간 좀 외롭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딱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3편 만든다고 하면 솔직히 뜯어 말릴 거야. 내가 진짜 1편 정말 끝내주게 이 성장 서사를 만들어 놓고서 이 2편에서 그래도 약간의 그 좀 20년 뒤에 그 배우들의 이 현실적인 면모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좀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3편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어. 절대로 뭔가 좀 허용범위가 좀 지나갔던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튼 그래도 추억의 영화여서 그 추억값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뭐 이런 영화를 만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참 아무래도 이제 좀 저의 20대 초반에 좀 이렇게 좀 딱 잡아뒀던 영화니까 좋은 영화였다는 마인드로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봤습니다. 극장에서 볼까요? 라고 하시면은, 극장에서는, OTT 나오면은 보세요. OTT 나오면은, 그때 보세요. 요즘에 영화값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로 좀 더 재미있는 영화 보시고, 그 OTT 나오면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CGV라든지 메가박스 리클라이너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앉아서 그냥 좀 그냥 킬링 타임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굳이 말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짱큰 악평. 아니. 근데 뭐, 제가 막 꼭 영화관에 가서 보세요라고 하면은 기대했다가 내가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조금 꺾어놓으면 좀 그렇잖아.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그래도 참 뭐랄까 나이제 공로상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물론 앤디는 약간 좀 여전히 미란다만 보면 약간 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좀 신나하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나이제는 솔직히 공로상 줘야 된다. 이거는 그냥 뭔가 이건 진짜 20년이든 20년 이상이든 그 미란다 옆에 있었던 거니까 나이제를 공로상은 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그 미란다가 인정을 해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게 되었네요.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오늘 나만 본 거 아니야?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럴 수 있지. 나만 본 거 아니야? 뭐 나만 본 거면 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OTT 나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문화의 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이요. 뭐 그럴 수 있지. 괜찮아. 감사합니다. 끝. 나름대로 좀 기억을 잘 되살려가지고 써오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서스펜스님 감사합니다. 뭔가 좀 씁쓸했어 진짜. 나의 이 청춘 영화가 이렇게 나의 청춘 영화도 이렇게 뭔가 시간 속에 남겨지는구나. 보면서 진짜 좀 약간 좀 쓸쓸하더라. 이게 그 나이 먹는 그것인가? 아무튼 그랬다. 끝.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잠깐만. 어딨어? 레이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오케이. 뭐하냐 이제. 후열이나 할까? 오늘은 제가 내일 좀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가지고 와, 나 내일 진짜 내일 와우 진짜 왜 이렇게 바쁜 거지? 너무 바빠. 저 내일 아침에 일단 거래처 미팅 일단 지금 아침부터 하나 있고 그거 끝나고서 2개 있고 그러고 3개도 있어. 하루 종일 외근. 와우. 그래서 오늘은 약간 조금 짧게 할 예정이야. 오늘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네. 와우.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못하고 체력을 조금 비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제목 좀 바꾸고 방제 바꾸고 올게요. 저스트 채팅으로 바꾼 다음에 자, 그럼 화면 바꾸겠습니다. 후열 조금 하다가 갈게요. 화면 바꿀게요.
따따따따따따라라따. 사선님, 네, 말씀하세요. 지지직이 사선님 자주 띄워주네요. 뭐야? 또 메인 나왔어? 아니, 요즘 왜 이렇게 날 자주 띄워주는 거지? 2열, 와우. 2열, 2열. 아니, 뭐지? 아니, 감사합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말해도 봐야겠지? 2열, 같이 문학 얘기 해야겠지? 아이, 그럼 나랑 문학 얘기해줄 사람? 문학 얘기해줄 토마토 항시 구하고 있습니다. 2열. 아니, 뭔가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메인이 많이 걸려본 적이 지금 최근이야. 나 진짜 이렇게 연속으로 내주나? 보통 이렇게 연속으로 안 내주지 않나? 모르겠네.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2열, 7열.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신기하네. 또 아하하하하. 아무튼 어디 보자. 님들 이번에 교환 독서래. 저기 서국도 가시나요? 서울국제도서전? 가는 사람 있나? 저는 일단 못 갑니다. 일단 티켓팅부터, 그치, 티켓팅도 해야지. 티켓팅이 6월달에 있다고 했었지? 어쨌든 갔다 오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 좀 마음 내키시면은, 나 후기 보고 싶어. 토마토도 후기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캐리어를 끌고 가야. 맞아, 많이들 들고 가시더라고. 이제 서북도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좀 끌고 가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가지고 가시겠지. 늦게 왔다. 베드레 다락방님 어서오세요. 환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뭔가 좀 사람들 오니까 좀 기분이 좋네. 사실 오늘 조금 조용해가지고, 어차피 저 내일 저기 미팅이 세 군데나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바빠 사장님. 와, 너무 바빠. 진짜 최고로 바쁜 일정인 것 같아. 여러분, 교환 독서 잘하고 있니? 네. 모르세. 안 읽었어, 아직? 근데 괜찮아. 이제 읽으실 분들은 또 시간 되시면은 방금 방학 숙제 했냐고 물어보는 선생님 같았어요. 아, 그래? 토마토들아 숙제 했니? 얼른 읽을게요. 토마토들아, 선생님이 내준 거 다 했어? 선생님 하루만 더. 일요일까지 해오세요. 또로로로런 또로로로런. 무슨 얘기하지? 뭐가 재밌으냐나? 잼예. 그러고 보니까 님들아,
어느 이제 우리 카페에서 그 게임을 하나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3,000권짜리 책을 정리를 하는 게임이 있던데 라이브러리 아니었나? 3,000권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임이래. 근데 그게 이제 아직 3,000권을 정리를 하는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야 이게 뭔 게임이다냐 했었지.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게임이 아니라 사이버 노동 아니에요? 그건 또 맞는 것 같기는 해. 잠깐만, 근데 저는 일단은 버튜버의 컨셉이니까 사서인데 진짜 사서들은 어떨까? 그 게임에서 연장선으로 일하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난 물어봐야지. 무서워요. 사서는 사서고생해서 그 사서고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조우리 작가님의 사서고생. 거기에서 사서 나옵니다. 사이버 사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사서를 이제 목표로 하셔가지고 이제 자격증 따신 분도 나오고요. 네. 사서는 사서고생에서 사서고생이라는 사서 이야기 책도 있습니다. 조우리 작가님. 네. 할아버지 친구분이 전직 사서여가지고 이것저것 여쭤본 적 있는데 할 일 정말 많다고 합니다. 책이랑 둘러싸여 있는 건 좋지만 할 일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실제로 사서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진짜 많아. 일단은 서가부터 정리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분기별로 책을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이 손상이 돼가지고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을 그 책 분야별로 나뉘어야 돼.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써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대출 반납도 해야 되고 이제 계속 이제 연체하시는 분들 관리도 해야 되고 정말 이거는 책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더 많아요. 완마야 왜 잘 아시지? 아니 제가 진짜 사서는 아니고 저는 그냥 컨셉이니까. 근데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알죠. 주변에 이제 진짜 사서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어보고. 그래서 아는 거지. 근데 컨셉이라기엔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신다. 나 정도면 솔직히 많이 읽는 거 아니야, 님들아. 네? 솔직히 말하면 나 정도면 그냥 양호한 거야. 얼마나 양호하게요? 네? 근데 아니 내가 그냥 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아니야. 내가 말해 말자. 내가 그렇게 많이 아닙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네. 정말 한마디도 먹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구만. 알겠습니다. 에휴, 정말. 님들아,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휴방이고, 일요일에는 교환 독서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거 만들 거예요. 뭐냐면은, 잠깐만, 보여줄게. 잠깐만, 내가 이거를, 우리가 저번에 토마토 바구니 만든다고 했잖아. 잠깐만, 이미지 잠깐만 스포해주고 마무리합시다. 알아? 이미지가 여기 있다. 이미지 이거 크기도 하지.
요거 밑그림이기는 한데 여기 바구니 있죠? 저 바구니에다가 토마토 이제 좀 동그란 거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제목을 쓸 거야. 짱 귀여워요. 여기에다가 그 동그란 이제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 소설이면 소설, 웹툰이면 웹툰, 로판이면 로판 이렇게 이 장르에 관련되어 있는 제목을 쓰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구니를 만들 거예요. 재밌겠다. 그치? 재밌을 것 같지? 그래서 약간 간단한 느낌의 시참인데 같이 해봐요. 재밌을 것 같아. 한 평일이라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고 한 서너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소설이랑 그리고 웹소설, 만화책이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쉬우실 테니까 그거 하고 만약에 진짜 좀 더 해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제 추천 받아가지고 뭐 에세이면 에세이, 철학이면 철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같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함께 하게 될 저거예요. 기대된다 히히. 좋아. 일단 다음 주에 그렇게 할 거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오늘은 살짝은 조금 이제 좀 짧게 하고 갈 거라서 와우 진짜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뭐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 체력 비축을 잘 해놔야지. 자, 오늘은 약간 이제 문화의 날이었으니까 뭔가 특별하게 뭔가 하는 것보다는 오늘은 약간 기록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에다가 기록하고 그리고 남겨놓는다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이르기는 한데 제가 내일 조금 아침부터 진짜 좀 거의 뭐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아쉽지만 일찍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좀 더 있고 싶기는 한데 마레토님 푹 자야 돼요. 그래 맞아 푹 자긴 해야 돼. 아쉽지만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많이 바쁘기는 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컨텐츠 해야 될 거 하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나으니까 할 거 하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있다가 갑니다. 오늘은 조금 짧기는 했는데 일요일에 또 만나가지고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수다도 떨고 그럽시다. 제가 또 열심히 근황 토크도 챙겨올 테니까 일요일에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러면 마무리. 자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또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 잘 보냈다가 우리는 일요일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너무 마무리가 오늘 조금 너무 급했나? 아무튼 오늘 약간 좀 부족한 거는 다음에 또 제가 좀 열심히 채워드릴 테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잘 있어 토마토. 즐거운 한 주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일요일 교환 독서 오후 2시에 만나도록 합시다. 중간중간에 소식 전하러 올게요. 자 그럼 갑니다. 안녕.